자, 3번입니다. 3번은 미디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미디엄이라는 단어를 보면 옛날에 그 드라마 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이름이 미디엄이었는데 이 미디엄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 문장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Medium is Latin for in between. 자, 사이에를 의미하는 라틴어이고 and a medium 그리고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은 can be seen. 자, 여기서 see가 보다가 아니에요. 여기다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나왔을 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써? as a mediator. 매개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 mediator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뒤에 동격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Something that enables communication across time and space.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건너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 그 매개체로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mediator라고 하면 중재자, 매개체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이것을 동의어로 보자면 이제 go between이라는 어휘도 있고요. negotiator, 네, 협상자잖아. 근데 협상자도 네, 중재자잖아요. 중재하잖아. 내고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그래서 negotiator, 그리고 intermediate, 이것도 중재자 매개체입니다. 자, 이 문장 지금 medium, 매체의 그 어원적 의미를 밝히면서 매체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을 중재해주는,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딱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미디엄이 또 이런 의미가 있다, 얘들아. 명사로 했을 때 물론 미디에이터의 의미도 있는데 무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무당, 영매 이런 것을 미국에서 얘기할 때 미디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하던 드라마의 주인공이 미디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Media are the material aspects of human communic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가 나왔어요. 아까 미디엄이었는데 왜요? 왜 그러냐고요? 네, 이건 단수고요. 그리고 이건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medium is, media are 이렇게 돼 있잖아. So media are the material aspect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측면들 of human communication, 인간 의사소통의 물질적인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통이나 그런 생각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물질적 형태, 그러니까 뭐 종이라던가 소리라던가 빛이라던가 이런 어떤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물질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려고 해봐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돈? 이런 썩은 선생. 돈이 아니고 편지지 아니면 반지 알이 커야 돼. 이런 소리는 안 되는데 참. 이 속마음이 자꾸 나온다. 어쨌든 편지지나 반지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메시지를 담아내는 물리적 실체 이게 필요한데 지금 그 말을 이제 material aspec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News informs us about recent events. 그리고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미디엄 얘기하다 갑자기 뉴스가 왜 나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이거 예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매체의 가장 전형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예시를 제시한 겁니다. 뉴스가 그렇잖아요. 정보 전달 매체 중에서는 가장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예시입니다. literature. 네, 여기 이제 또 얘가 나오죠. 문학은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istential insight. 그래서 이 existential 하면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의 통찰, 깊은 이해를 문학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텍스트 형태의 문학 역시 뉴스같이 맨날 우리가 가까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텍스트 형태의 문학 또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 예로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키텍처가 나왔어요. 아키텍처, 건물, 건축이죠. 근데 얘도 뭔가를 전달할까요? 전달합니다. 그 예로서 등장한 게 맞고요. 특히나 이렇게 not only but also와 같은 특수 구문을 써서 표현을 한다면 이 문장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건축은 주거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communicate social power relations, 사회적인 권력 관계를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야, 여기야 이 communicate 동사가 나왔죠? 동사로 communicate가 쓰이면 이때는 전달하다입니다. 알았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좀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도 그 규모나 양식을 통해서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이런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매체라는, 이제 건축도 매체다라고 하는 그 확장된 개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개념이 확장되어가는 예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패션, 패션이 나왔습니다. Fashion communicate, 또 전달합니다. 생각을, 무엇에 대한 about the human body, 인간의 몸과 인체와, 그리고 또 about social norms,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또 전달한다라고 해서 이 예로서 패션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입는 옷은 신체를 보호하는 원래의 기능이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 시대가 신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한 특정 장소에서의 예의와 규범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 갈 때 검정 옷을 꼭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것을 갖춰 입고 가냐면, 장례식장에서 이제 누군가 청바지를 입고 오거나 되게 화려한 막 반짝이가 달린 옷을 입고 와. 그러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와준 거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까만색 옷을 갖추어 입고 오잖아? 그러면 나는 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사회적 격식을 지키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이 옷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션 또한 이 인간의 몸과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거다라는 이 문장, 와, 상당히 의미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에 대해서 지금 예로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서 이 매체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In the 1960s, 1960년대에 마셜 맥루한은 was already defining, 이미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medium을, 이 매체를 as any extension of a man, 인간의 어떤 확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any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부정문에서 쓰인 게 아니라 긍정문에서 쓰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이런 것도 되지만 모든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모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확장, 어떤 확장 다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매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TV나 신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 신체, 능력을 확장해주는 모든 물질적 도구를 포함한다는 핵심 논거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안경은
눈의 확장이잖아. 그치?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자전거나 자동차는 그럼 무엇의 확장일까? 발의 확장이에요, 발. 우리 그런 거 없으면 발로 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 모든 물질적인 도구들이 결국 이 매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설명 꼭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생님도 연구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디지털 매체 뭐 이래가지고 맨날 뭐 패드, 휴대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VR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디지털 매체뿐만 아니라 그냥 매체를 얘기할 때 자, 이것은 인간의 모든 확장이다. 안경도 옷도 자동차도 다 인간의 어떤 신체 부위의 확장이고 이 모든 물질적 도구들이 결국 매체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The list of material objects that can function as a medium 여기까지가 주어보죠.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주격관계대명사절이고 material object, 물질적 대상의 목록은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너무 길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동사 function, 기능할 수 있는 물질적인 대상의 목록은 is endless, 끝이 없고 and it involves, 그리고 그것은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바로 the list of material objects가 되겠죠? 그래서 그 리스트는 포함합니다. 무엇을 포함합니까? Even other physical phenomena. 다른 물리적 현상들까지도 포함합니다. 무엇과 같은? Like light or sound waves. 빛이나 음파. And our own bodies.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다른 물리적 현상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물질적 대상의 목록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매체의 범위가 단순한 사물을 넘어서 파동, 이게 빛의 파동, 소리의 파동, 혹은 인간의 신체 자체로까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등대의 빛을 봐봐요. 배한테 자 여기 육지가 있어. 여기 바위가 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안 돼라고 소통을 하잖아. 수화나 손짓 또한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뭐 봉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이렇게 그냥 평소에 써왔지만 이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매체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썸네일에 그 선생님 이 강의의 썸네일의 제목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 전에 요 단어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페너미나였어요. 제가 이거 왜 짚고 넘어가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medium 단수였는데 복수했을 때 media가 됐습니다. 그쵸? 이 페너미나도 지금 복수예요. 그래서 단수형은 뭐냐면 페너미 넌이 됩니다. 네,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앞에서 미디엄, 미디아 가지고 단수 복수의 사용을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남이 none이 되면 이건 단수고 페남이나 복수로 쓰였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이거는 시험 포인트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 나중에 한번 단어 정리 좀 해서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아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 연결사와 문두의 기술 아직도 안 봤니? 진짜, 이거 좋은데 좋다고 말을 못해. 자, 거기에서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연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라고 하면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뒷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제 정리해주는 부분이거든요. Once we become interested in the material aspects of human communication. 우리가 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뭐 하자마자도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once we become interested in material aspect of human communication, 인간의 의사소통의 물질적인 측면에 우리가 관심이 생기자마자입니다. 자, we become
보어가 나왔어요. become 다음에 항상 보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 분사 나온 것, 네,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자마자 meteor는 suddenly turn out 바로 드러났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To be everywhere.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도처에 그 어느 곳에라도 다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형태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알았지? 그러면 세상의 거의 모든 만물이 다 매체로 탈바꿈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요약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돌멩이 같은 것들도 신호를 보내는 도구로 쓰이는 순간 전부 매체로 인식되는 현상입니다. And anything and everything, 무엇이든 그리고 모든 것이 라고 하는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무엇이든 모든 것이 that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동태 as a medium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White pebbles on a beach 해변의 흰 조약돌 are not usually a medium 보통은 매체가 아니에요. 그냥 해변의 흰 조약돌은 예쁘다. 주워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하게 하잖아. 그냥 그거는 돌일 뿐이야. But 그러나 the white stones that Hansel 알죠? In the fairy tale by Brother Grimm. 그림 형제의 그 동화 속에서의 헨젤과 그레텔 얘기할 때 그 헨젤입니다. 이 헨젤이 drops 떨어뜨린 그런 스톤이에요. 자, 이거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As he goes into the woods. 그가 헨젤이 이 숲으로 들어가면서 떨어뜨렸었던 그 흰 돌은 해서 지금 여기 stones가 나왔고 네, 여기까지가 주어보죠. 그 하얀 돌들은 are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upper 포인트 되겠네요. are definitely a media product. 명확하게 미디어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그냥 미디어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프로덕트는 의미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산물이다. 알았지? 그래서 미디어, 매체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물 혹은 사물. 이게 꼭 제품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니까 프로덕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석이 나왔지만 매체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면서 콤마하고 conveying, 전달한다. 그것은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로 바꾸면 and they convey가 되는 거고요. 무엇을 전달합니까? A simple but important message. 단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We came this way. 우리 이 길로 왔어요. 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그 헨젤이 계속 그 하얀 돌을 떨구면서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conveying이 나왔고 그 흰 돌은 미디어가 됐다. 알았지? 그 미디어 프로덕트 바로 매체적 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했잖아. 이건 모르면 얘네들 잡아먹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단순한 자연물이라도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소통의 목적을 띠는 순간 완벽한 매체, 바로 미디어 프로덕트로 이제 변모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빈칸으로 어느 부분이 나올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인 것 같아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서 지금 첫 번째로 볼 곳이 바로 in the 1960s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문장에서 자, 어느 부분일까요? 네, 뒷부분에 as any extension of a man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이 어구가 네,
이게 이제 빈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나오는 요 문장에서 매체의 목록이 끝이 없고 뭐 이러면서 쭈쭈쭈 얘기하다가 인간의 감각과 신체가 확장된 모든 것을 매체로 보았던 맥루한의 정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ny extension of a man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빈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in other words 문장입니다. in other words 문장에서는 그 interested in 다음에 the material aspect of human communication. 네, 이 부분이 내가 아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지문의 전반부에 가서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The material aspect of human communication. 그죠?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좀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곳을 다 빈칸으로 내놓으시고 두 곳에 들어갈 것을 쓰시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마지막에 문장에서도 빈칸으로 나올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콤마 한 부분, conveying a simple but important message 하는 이 부분. 아니면 뭐 요 뒤에 여기까지 해서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콤마하고 컨베잉 요 부분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것을 컨베잉이라고 하지 않고 and they convey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부분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추론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any extension of a ma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거 중요했지. 마셜 맥루한이 말한 인간의 확장은 도구나 매체가 단순한 물건에 그치지 않고 감각, 신체, 의식을 시공간적으로 넓혀주는 모든 매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사물이거나 아니면 기관, 아까도 눈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발. 그래서 사물이나 기관 아니면 어떤 물리적 현상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any extension of ma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that broadens the reach of human sensory and communicative capacity.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적인 의사소통적인 그런 능력의 범위, reach 여기서 범위죠. 범위를 넓혀주는 그 어떤 물리적인 사물, 기관, 현상. 자, 이것이 이제 맥루한이 얘기했던 any extension of man, 인간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옆에 요약 있는 부분은 여러분 내신을 앞두고 있다면 꼭 봐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워크시트에 다 문제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부분이고 자, 이제 문장의 위치 가볼 건데요. 문장의 위치 아까 저도 중요하다고 표시한 바로 이 문장 in other words 하는 요 연결세 있는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나올지 요것도 좀 촉각을 많이 곤두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네 문장 그래서 뉴스 인폼즈 여기 예로 막 이제 네 문장이 구성돼 있잖아요. 이걸 한 덩어리로 봐서 이게 A 그리고 in the 1960s 여기서부터 두 문장 P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로 나올 거라고 했던 in other words부터 끝까지가 C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순서 잘 알아두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논리전개도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드렸는데 아니면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사고의 기회를 빼앗을까봐 정말 싫어했지만 결국 이렇게 넣고야 말았다는 자 이거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네 어휘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를 짚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동안의 댓글을 좀 쫙 읽어보니까 어휘한 거를 되게 고마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어휘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 자, 일단 이 existential 하는 실존적인이라는 이 표현 네, 동반이어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하고 많이 나와요. 알았지? 그리고 interested 이런 건 쉽고 저기 convey 전달하다
네, 이것도 동반이요.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involve는 포함하다. 네, 요거 포함하다. 그리고 그 밑에 pebbl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뭐 동반이어를 외워라. 아니 조약돌에 반이어를 여기 내기는 했지만 이게 뭐 말이 되냐고. 이거는 요거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근데 involve 포함하다는 네 동반이어 같이 암기해 주세요. 자, 뭐 요 정도로까지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했다, 어휘 많이 했다 할 수 있지만 자 그래도 다른 단어들은 원래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가 찝은 것만 동반이어 다 외우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머지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의미는 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면 선생님이 찝어주지 않은 어휘들도 동반이어 다 공부해 보시고요. 자, 이제 어법 가겠습니다. 어법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기 medium하고 is, media하고 are 이런 거 잘 챙겨셔야겠죠. 그리고 수동태도 나왔고 밑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가 not only, but also 나오면서 뒤에 동사에 s 붙는 것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주어, 핵심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동사의 주의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동태 나온 것,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야, 여기 봐봐. 여기 are 하고 나왔는데 핵심 주어가 어디야? white pebbles야.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수일치가 정말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동화 속의 내용들은 현재 시제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goes into하고 요 are 요것은 다 또 이렇게 현재 시제인데 뒤에 가서 we came this way 했을 때 요건 또 과거 시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분사구문 and they convey로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해서 요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다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 네. 핵심 주제 가겠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물질적 측면으로서 미디어는 뉴스와 문학을 넘어 세상의 모든 사물과 물리적 현상까지 포함하는 이 무한한 영역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영어 제목 보겠습니다. Medium, as an extension of a human being. 인간 존재의 확장으로서의 매체를 얘기합니다. Everything around us speaks.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말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how material objects. 어떻게 이 물질적인 사물과 페노미나 현상들이 become vital mediators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매개자가 되는가, 매개체가 되는가. 그래서 의주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 expanding the definition of media from daily artifacts to physical expressions. 확장하는 거야. 그 미디어의 정의를 무엇으로부터 이제 일상적인 artifacts라고 하면 자 이거 인공물입니다. 그 일상적인 인공물에서 물리적인 표현들까지 physical expressions, 물리적 표현으로까지 확장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이렇게 1강 3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4강에서 빨리 만날게요. 근데 요즘 라이크 안 눌러주나 봐. 그러면 안 되지.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요즘 바뀐 썸네일도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